자, 봐봐. 오늘부터 식물을 배웁니다. 식물은 동물하고 다르게 이걸 할 수 있어요. 광합성. 광합성이 뭐죠? 스스로 햇빛을 뿜어낸다고? 받아서. 사람도 비타민 D를 받을 수 있잖아요. 양분을 얻는 거,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뭐 그런 비슷한 거. 비슷합니다. 자, 광합성을 사람과 다르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데 광합성이 뭐냐면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합성하는 거다. 빛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합성하는 거. 이 무언가가 뭐지? 피읍. 포도 아니고요. 포도당. 포도당이라는 것을 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재료가 뭘까? 물 정답. 빛 또 하나 정답. 비료? 자, 힌트 줄게요. 포도당의 화학식이 안 해도 돼. C6, H12에 O6야. H하고 O가 있는 걸 봐서 H하고 O가 있는 걸 봐서 물은 들어가는 게 맞아. 네. 근데 C를 공급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탄소. 정답,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하고 빛을 공급해줘야 하는 거야. 자, 여기 볼까요? 그래서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1번 필요한 거, 2번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뭐가 꼭 필요하다? 3번 빛에너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지만 뭘 만든다? 포도당이라는 녀석을 만들어낸다는 거. 포도당을 만들어낸다. 근데 쓸데없이 포도당만 만들면 딱 좋은데 쓸데없이 이게 남아돌아. 뭘까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포도당 만들다 보니까 남았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버려! 그 버린 게 뭐다? 산소입니다. 실제로 식물은 산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야. 식물은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산소가 남아도네? 어떡하지? 버려. 포도당이 뭐예요? 우리가 먹는 영양분이에요. 영양분. 왜 포도당이에요? 그냥 명칭이 생긴 게 포도처럼 생겼어. 포도당을 막 뭉치면 쌀이 돼요. 포도당을 막 뭉치면 감자가 됩니다. 싫어. 그러면 쌀이 포도당이에요? 맞아요. 포도당이 쌀입니다. 나 우리가 먹는 거 다 그걸 포도당. 녹말이라고. 녹말. 포도당을 뭉친 걸 녹말이라고. 녹말. 녹말가루 이런 것들이 다 포도당이에요. 더 큰 개념으로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다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을 뭉치면 탄수화물이 되는 거야. 밥, 쌀 같은 거구나. 밥, 국수, 막 이런 국수 같은 거, 뭐 감자, 고구마 다 녹말가루, 탄수화물 종류예요. 그런 것들 다 기본적인 단위가 뭐냐 그러면 포도당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 기본적인 단위 포도당을 만들어준 녀석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만들다 보니까 남는 원소를 버려야 되는데 그 남는 원소가 뭐다? 산소가 버려지는 거죠. 물론 산소 버린 거를 걔는 식물의 입장에서는 버린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아주 고마워하죠.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굉장히 고마워하는 존재가 오히려 이 산소입니다. 자, 하나하나 어떻게 투입되나 볼게요. 자, 이게 여기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다. 어디예요? 식물의 잎. 정답. 잎입니다. 피읍이에요. 잎에서 일어납니다. 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잎에서 일어나는 거야. 잎에서 일어나고요. 자, 잎의 정확하게는 잎 속에 있는 써있을 거야. 엽록체라는 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이게 장소야, 장소.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여기예요. 잎에 있는 엽록체. 써있죠, 엽록체라고. 여기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고요. 거기서 뭘 끌어와야 한다? 재료인 물과 이산화탄소를 끌어와야 되잖아. 그럼 물은 어디서 끌어올까? 줄기. 그 줄기 따라 내려가면 어디로 내려가? 뿌리, 맞아. 뿌리에서 흡수합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쭉 줄기를 따라 올라와서 공급이 되는 거야. 줄기에는 이 관이 있어요. 물이 지나가는 관 두 글자. 물관. 정답. 물관을 따라서 쭉 올라와서 잎에 공급이 되는 거야. 물이 투입되겠죠. 이산화탄소 어디서 얻을까요? 사람이 줘야 돼? 친구한테 왜 친구들이 입냄새요! 이런 거 아니야. 햇빛. 아니. 태양. 아닙니다. 공기 중에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걸 빨아들입니다. 매연 안 좋아해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고 그걸 그냥 따라들이면 되는데 식물의 잎한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 구멍. 그 구멍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 이 구멍의 이름이 바로 잎의 아랫면에만 있어요. 잎의 아랫면에 있는 여기를 기공이라고 합니다. 기공. 기공. 공기가 통하는 구멍. 공자예요. 구멍 공자 있죠? 그래서 공기구멍. 그래서 기공이라고 불러줍니다. 기공. 기공을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재료 다 공급받았죠? 재료 다 공급받았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구멍. 공기가 통하는 구멍. 그럼 모든 공기가 들어가. 맞아, 모든 공기가 들어가.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쓰게 되는 거죠. 기공이 없으면. 기공이 없으면 이산화탄소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기공이 없는 식물은 없다고 봐야 돼요. 기공이 있어야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공을 따라서 들어가고 나중에 산소 만들어지잖아. 이 산소도 어디를 따라 내보낸다? 기공을 따라 내보내는 거야. 기공을 따라서.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공급이 되고요. 기공을 통해서 산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구멍, 기공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때 꼭 빛에너지가 필요하죠. 이건 꼭 태양 에너지가 아니어도 돼.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 이런 형광등 빛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물 공장이죠. 식물을 키우는 공장에서는 인공 조명을 쫙 LED로 깔아줘가지고 식물을 키우기도 합니다. 꼭 햇빛이 아니어도 돼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당을 만들었다 칩시다. 이 포도당은 되게 투명해요. 투명해서 원래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식물이 포도당을 잔뜩 만들면 어딘가에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엽록체에 저장을 막 하는데 저장할 때는 흩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잘 들어? 이걸 뭉쳐서 결합시켜놔요. 포도당을 결합시켜 놓은 상태를 뭐라고 한다? 써있죠. 녹말이라고 합니다. 녹말.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땅땅땅땅 되는데 녹말이 색깔이 흰색이에요. 흰색. 그래서 우리 한참 막 광합성을 하고 있는 잎을 딱 일찍 뜯어. 나쁘죠. 뜯어가지고 쭉 찢으면 하얀색 액체가 막 나와요. 본 거 같죠? 그냥 놀이할 때 돌로 이렇게 우리는 식물은 피가 하얀색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건 피가 아니에요. 피가 아니라 저장해 놓은 녹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좋은 거라는데. 좋은 거죠. 이거 포도당을 뭉친 거라니까 영양분이에요. 빨아먹으면 됩니다. 맛은 없어요. 맛은 없지만 영양소예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쌤 드셔봤어요? 안 먹어봤죠? 이 녹말을 가루로 만든 게 녹말가루야. 이걸 가루로 만든 게 녹말가루입니다. 녹말가루도 이게 맛은 없죠? 별다른 맛은 없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들, 광합성이 일어나는 과정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까지 잘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밤이 돼요. 낮에는 광합성 하느라 엄청 바빠가지고 녹말로 막 저장하느라 바쁩니다. 근데 이 녹말은 잎에서만 쓰면 되는데 식물 온몸 전체가 녹말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식물 전체 모든 세포한테 이 에너지를 막 공급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합니다. 밤에 이걸 다시 뚝뚝뚝 뜯어. 두 개씩 뜯어냅니다. 두 개씩 뜯어낸 걸 뭐라고 하냐면 설탕이라고 해요. 설탕. 이 설탕이에요. 녹말을 두 개씩 퉁퉁 뜯어내. 이걸 하나하나는 포도당이라고 하고요. 이만큼 연결한 건 녹말이라고 하고요. 두 개씩 퉁퉁 뜯어낸 건 설탕이라고 해요. 원래 설탕인데 설탕 하다가 설탕 된 거야. 설탕. 포도당, 설당, 엿당, 이게 당으로 끝나, 당으로 끝나는데 설탕 하다가 설탕이 된 것 뿐이에요. 어쨌든 설탕의 형태로 여기를 따라서 내보냅니다. 내가 절로 가서 쟤한테 좀 줘. 쟤도 좀 주고 열매한테도 좀 주고 야 뿌리도 좀 줘. 이렇게 막 보내는 거야. 밤에 보냅니다. 밤에 보내주는 그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뭐라고 한다? 영분? 아니. 아까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물관이었고요.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아니야.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체관이라고 합니다.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체관이라고 합니다. 체관. 그래서 물관과 체관으로 이제 줄기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물관과 체관. 완전 웃긴 게 뭔지 알아? 물관과 체관을 묶어서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 있다. 물체관 아니에요. 채물관. 우리 꽃을 이렇게 많이 뭉쳐서 다발. 꽃을 주면 꽃다발이라고 하듯이 물다발 아니고요. 물관체관이잖아. 공통적인 단어가 관이잖아.
관다발. 관다발. 이때 사람이 죽은 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다발이라고 관다발. 물관과 체관을 묶어서 관다발이라고 불러줍니다. 관다발. 자, 식물을 배울 때, 우리 생물을 배울 때, 생물은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용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알면 생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형식으로 쭉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자, 관다발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 그림에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네요. 자, 정리 좀 해볼까요? 자, 텍스트를 보고 정리해봅시다. 자, 광합성이란 무엇이다? 식물이 비대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 양분의 이름이 포도당이었죠. 양분의 이름 포도당이었습니다. 장소 어딨다? 장소는 엽록체가 장소고요. 언제 한다? 빛이 있을 때 하겠죠. 그럼 밤에 하겠어요? 낮에 하겠어요? 광합성은 밤에 한다? 낮에 한다? 낮에 하겠죠. 낮에만 일어난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광합성에 필요한 것들 정리해볼게요. 빛이 필요하고요. 물이 필요하고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디를 통해 공급된다? 기공을 통해 공급이 되고요. 얘는 뿌리에서 흡수한 다음에 물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될 거고요. 빛은 이렇게 잎이 빛을 맞잖아. 빛이 엽록체에서 색소인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어요. 자,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는 초록색 색소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받으면 그 색소가 빛을 받아서 빛을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장소가 바로 여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엽록체 속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있어서 흡수한다. 이게 색소이기 때문에 엽록소다. 엽록소는 색소예요. 엽록체 속에 들어있는 색소가 뭐냐 그러면 엽록소입니다 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빛을 흡수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포도당은 어떤 형태로 저장한다? 녹말의 형태로 저장한다 했었고요. 산소가 남는 것들은 어디를 통해 내보낸다? 다시 기공을 통해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 산소도 식물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산소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도 산소가 필요하죠. 우리가 뭐 할 때 산소 필요하지? 숨 쉴 때. 살 때. 왜? 어떻게 해야 살죠? 숨 쉴 때 어떻게 해야 숨을 쉴 수 있죠? 에너지가 있어요. 자, 숨 쉬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갈비뼈를 들어 올리고 횡격막을 내리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으면 갈비뼈를 들어 올리거나 횡격막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럼 숨이 안 쉬어서. 죽은 사람이 그럼 아니 잠깐만. 죽은 사람은 당연히 숨을 수 아니 없고요. 죽으려는 사람들 곧 죽는 사람들이 그럼 에너지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 기력이 하나도 없어 죽는 거야. 숨이 끊어진다 그래서 이 숨을 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냥 심장이 멈춘 게 아니라 아니야, 심장은 뛰고 있어요. 에너지가 하지만 숨을 못 쉬어서 숨 못 쉬면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 가동을 못하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다 동시다발적인데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심장도 안 뛰지. 산소가 공급이 돼야 심장에 있는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뛰는 건데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에너지를 만들 수 없으니까 다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 사람.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이태원 참사가 그거잖아. 숨을 못 쉬었잖아. 이게 꽉 눌리니까 숨 못 쉬는 거야. 에너지가 많아도 이게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 가슴뼈를 들어올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숨 압사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것도 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한테 산소가 필요한 이유는 뭐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 식물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걔도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사용하는 산소도 있다 없다? 있다. 자기가 산소를 내뿜지만 일부는 자기가 이용하고 남는 산소를 밖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땡큐죠. 고마워. 그러면 언제 산소가 나온다는 거야? 낮에 나온다는 거야? 밤에 나온다는 거야? 밤에. 산소가? 광합성을 하고 있는 낮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숲에는 낮에 가는 거야. 낮에 가야 산소를 뿜어서 상쾌해 이러는 거지. 아침. 나 산소 마시러 밤에. 밤이야. 밤에 공기 좋잖아요. 아니에요. 밤에는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이산화탄소 내뿜어. 왜? 밤에 공기 좋은데? 호흡 많으니까. 느낌 탓이야. 기분 탓이야. 실제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가 훨씬 더 산소가 더 많습니다. 밤에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더 검색해봐. 조금 더 검색하면은 언제가 더 운동하기 좋은 거라고 하냐면 그때는 이제 햇빛이 별로 없으니까 쾌적하게 느껴지는 거지 식물만 따진다면은 낮에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울어? 밤에 갔구나. 산에. 그래요. 자, 됐고요. 이제 할 게 뭐냐면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해 볼 건데 1번 끝났습니다. 1번 광합성이 뭔지 설명했어요. 근데 그거 다시 알려주시면 안 돼요? 무엇? 그 설당이랑 녹말이랑 그거.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가 뭉쳐지면 2개만 뭉치면 설당이 돼요. 이걸 여러 개 뭉치면 녹말이 됩니다. 근데 전부 다 무슨 종류다? 탄수화물 종류다. 다시 포도당이 하나, 2개 뭉친 게 설탕, 여러 개 뭉친 게 녹말. 이 전체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탄수화물 종류들이다. 탄수화물의 종류, 그래서 포도당도 탄수화물의 종류고 설탕도 탄수화물이고 녹말도 탄수화물입니다. 포도당이 전부 합친 게 포도당을 많이 여러 개 합친 게 녹말. 여러 개 합친 그 다음에 그거 2개 합치면 설탕. 맞아요. 탄수화물. 전부 다 합치면 탄수화물. 아니, 이 세 가지를 통칭하는 말. 세 가지를 다 탄수화물이라 하는 거야. 네, 여기 설탕이. 설탕 나오지 뒤에. C12개, G12. 나왔어? 네, 썼어요. 그래서 2개 뭉쳐지면 설탕이 돼요. 맞아. 포도당 2개. 오, 연습 빠른데요. 이게 포도당이 2개가 뭉쳐지면은 이걸 궁금해하다니. 합쳐지면은 원래는 C 12개, H가 24개, O가 12개 되잖아. 근데 이게 뭉쳐지면서 뭐가 빠져나온다?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H 2개 빠지고 O 하나가 빠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딱 맞죠? 네. 이게 화학식 딱 나오죠? 요 과정은 요거는 몰라도 돼요. 요거는 고등과정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2개가 뭉쳐지면 설탕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등 과학 선생님들은 이런 말 잘 못해주시고. 뭐가요? 어떤 말이요? 설탕? 화학식? 몰라도 돼. 몰라. 머리 아파. 몰라도 돼. 하지마. 자기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쌤 자랑하는 건 아니고. 네. 안 할게. 야, 졸리다 그래서 안 졸리냐. 졸려도 졸리지가 않아요. 노력하는 중이잖아 지금. 안 졸려. 얘만 졸려요, 얘만. 그러니까 쌤이 재밌게 하려고 저도 안 노력하는 졸려. 중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나 할 건데, 실험을 이해하려면 BTB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BTB 용액이라는 게 있는데, 맞아. 들어본 적 있죠? BTB. 네. 원래 풀네임은 브롬티몰 블루 용액인데, 그래, 올라도 돼? 안 척하는 거야? 올라도 되는데, 자, 이게 색깔이 산성을 만났을 때와 중성을 만났을 때와 염기성을 만났을 때, 산성, 중성, 염기성 만났을 때 색깔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원래 중성이 원래 기본이잖아. 중성 상태는 초록이에요, 초록색인데, 염기성하고 만나면 푸른색이 되고요. 산성과 만나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오죠? 파란색 염기성, 초록색 중성, 산성 노란색. 이거 어떻게 외울 거냐는 거야. 이거 그냥 암기거든요. 이건 암기야. 쌤 이렇게 외웁니다. BTB가 잘 봐. 나무야. T. 양쪽에 바나나가 달려있는 거야. 바나나. 양쪽에 바나나가 우리 수입 배울 때 뭔 색깔이야? 초록색이잖아. 그렇죠. 초록색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죠. 처음 태어났을 때는요. 푸릇푸릇한 새싹. 그래서 처음 태어난 건 푸릇푸릇한 새싹까지 현장합니다. 그래서 바나나의 성장 과정으로 암기합니다. 괜찮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그니까. 천재니까. 우와. 컨셉이 약간 천재. 쩔어요. 그래서 BTB는 브롬팀을 부르는데 자, 이렇게 푸른색으로 출발해서 초록색, 노란색까지 이제 익어가는 과정이야. 왜? 그러면 익어가는 게 왜 산성이냐? 산성 쪽이 산성이 약간 신맛이 나잖아요. 더 많이 익어버리면 쉬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신맛 방향이라는 거야. 반대로 외우면 안 됩니다. 반대로 외우면 안 되고 이쪽이 맞는 거야. 그래서 산성이 되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산성이 되면 자, 이것도 기억해. 탄산음료 먹어봤나요? 네. 탄산음료는 산성이에요.
탄산음료에다가 BTB를 떨어뜨리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이유가 뭘까요? 산성이니까? 얘는 왜 산성이 됐을까? 이산화탄소가 겁나 많이 녹아 있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아니야,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녹여놓으면 산성으로 바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물은 산성이다 이 뜻이에요. 탄산수 안 먹어봤나요? 먹어봤어요. 탄산수 약간 신맛 나죠. 약간 신맛. 약간 신맛이 나는 이유가 산성이 약간 신맛이 나요. 이산화탄소를 잔뜩 녹이면 쓰지 않아? 이게 쓴맛과 신맛의 좀 경계에 있어요. 탄산수에서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제대로 된 왜 그래? 그래? 그러면 사이다가 그냥 아무 말 안 나는 탄산에다가 설탕을 그렇죠. 설탕을 넣은 거예요. 콜라 사이다에 설탕을 녹말을 포도당을 넣은 거지. 포도당을 넣은 게 아니죠. 왜요? 이산화탄소를 넣은 거죠. 아니 포도당이 2개 뭉치면 설탕이 됐잖아요. 이거 식물이구나. 죄송해요.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설탕도 넣으니까. 근데 일단 맞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잘못했네. 일단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서 산성이 된 녀석입니다. 네. 이게 왜 하냐면은 이산화탄소를 이제 막 집어넣을 거야. 부르르 내가 날숨, 그러니까 빨대를 이용해서 부르르 그래서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막 넣을 거다. 이 물은 무슨 물로 바뀌어 있겠냐는 거야. 산성 상태의 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날숨 속에 내 뿜어내는 이 날숨 속에는 무슨 기체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오케이? 자, 봐봐. 실험 볼게요. 그러면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여기다 숨을 불어넣은이라고 써있거든요. 체크할게요. 실험이야.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게 아니라 숨을 불어넣어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했다는 뜻입니다. 자, BTB 용액을 준비합니다. BTB 용액을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가 숨을 부르르 불어넣는다는 얘기야. 그럼 BTB가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산성이 될 거 아니야? 산성이 되니까 노란색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BTB를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까지야. 용액을 여기까지 본 말이다. 노란색 BTB를 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처음 갖고 온 BTB는 뭔 색깔이겠어? 중성일 테니까 초록색이었겠죠.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다 노란색으로 막 변하게 하는 거야. 왜 이 행동을 할까요? 욕할 뻔했어. 왜 이거 할까요? 이제 여기다가 광합성 실험을 할 거거든. 광합성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어주는, 물속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어주는 행동을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지금부터 키울 식물은 물속에서 자라나는 식물이거든요. 어떤 식물? 이겁니다. 검정말. 검정말이요? 검정말이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야.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 하지만 쟤도 식물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근데 물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물속에다 이산화탄소를 내가 날숨을 통해서 미리 불어넣어준 겁니다. 물에도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럼요. 녹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전부 바뀐 곳에다가 자, 해볼게요. 가는 아무것도 안 넣어. 나는 검정말만 집어넣어요. 다는 검정말 집어넣고 알루미늄 포일로 쌓아놓은 거야. 자, 예상해보자. 가, 나, 다를 갖다 놓고 햇빛에 노출시켰을 때 광합성을 하는 녀석은 누굴까요? 얘겠죠. 네. 너가 한다고? 아니요. 알았어요. 나에서 광합성을 하겠죠. 네. 광합성을 하면 뭘 쓰죠? 이산화탄소를 쓸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다시 노란색에서 파란색 쪽으로 초록색을 거쳤다가 푸른색 쪽으로 막 변해갑니다. 이산화탄소가 소모되니까. 이래. 네. 하지만 가는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겠죠. 다는요 광합성할 수 있어. 못 받아요. 맞아. 햇빛을 못 봐서 광합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서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하고 다는 노란색을 유지하지만 나는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지? 네. 광합성이 일어났다라는 증거입니다. 광합성이 일어났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변화 없음이죠. 빛이 차단되어서 광합성 못한 거고요. 얘만 광합성을 했습니다. 뭐 했다?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푸른색까지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왜 나가 왜 광합성을 해요? 얘는 햇빛에 노출됐잖아. 이 안에 물 들어있죠? 이산화탄소 들어있죠? 네. 햇빛 공급해주잖아. 세 개 다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 물풀이 없잖아. 검정말 자체가 없잖아. 식물이 없잖아. 여기 식물은 있지만 햇빛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 그래요. 그래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고마워요. 자, 그래서 광합성 할 때 뭐가 필요하다?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빛도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봐봐. 가하고 나를 비교하면 뭘 할 수 있다?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나하고 다를 비교하면 광합성에는 햇빛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검정말이 이산화탄소예요? 아니, 검정말은 식물이에요. 검정말이 식물이고 아까 날숨 아. 숨을 불어넣은 거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었던 거죠.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는 증거인 거죠. 잘하네 역시. 너무 정신이 좀 나가 있는 거. 아니 나가 있지가 않아. 정신이 맞아요. 나가 있습니다. 하지마. 오늘 안 졸려. 안 졸려. 재밌는데? 자,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산소가 만들어진다면서 확인해볼까? 여기 검정말을 놓고요. 그 다음에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별표 쳐놔봐요. 여기 탄산에다가 밑줄을 딱 긋고요. 얘를 집어넣으면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날숨을 넣지 않더라도 저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는 거야. 당연히 수용액이니까 액체 상태, 물도 공급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햇빛을 공급해주게 되겠죠.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게 공급됐으니까 뭐가 만들어지겠어? 포도가 만들어지고 남는 뭐가? 산소가 방출되겠죠. 요 끝을 통해서 뭐가 방출된다? 산소가 방출되겠네요. 이거 산소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마셔본다? 먹는 거 아니야? 찍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죠? 실험할 때 막 마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다시 확 탑니다. 써있을걸요? 여기는 향불이네요. 꺼져가는 향의 불꽃을 갖다 대면 향이 확 타오릅니다. 산소는 어떤 성질이 있다? 조연성. 다시 말해서 이 타는 거를 도와주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산소 공급하는 거예요. 잘 타라. 맞아. 저 집 타서 어떡해. 어떡해. 이러는 거라고. 얄미운 집이죠. 얄미운 집한테 저 집 타 어떡해. 빨리 좀 불 좀 꺼주세요. 하면서 부채질하고 있는 거죠. 왜 있는 거야. 광합성으로 발생하는 산소가 기체가 산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써놓을까? 조연성. 산소는 뭘 가진다? 조연성을 가진다. 도울조자,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입니다. 조연성을 가진다. 그걸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네요. 지금 광합성에 필요한 건 세 가지였죠. 이산화탄소, 물, 햇빛이죠? 네. 썼죠? 그래서 밑에 그래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빛의 색입니다. 빛이 세면 셀수록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겠죠. 빛이 점점 세질수록 광합성이 점점 많이 하는 거 보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빛의 색이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광합성에 필요한 건 세 가지죠. 이산화탄소, 물, 빛. 근데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제한되어 있는데 빛만 많다고 해서 얘가 무한히 많이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산화탄소, 물도 같이 막 공급해야 될 거야. 이건데 무슨 실험한 거야? 빛만 공급을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여기를 그래서 나와 있나? 용어는 안 나와 있네요. 썰어쳐. 여기를 광포화점. 좀 뭐가 있어 보이게 쓰는 거야. 빛이 포화 상태다. 이 빛 이상으로 해봤자 소용이 없다. 빛이 포화되었다. 포화 상태다. 광포화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점이요? 광포화점. 광포화점. 포화수술. 진짜 그거 싫었어. 우리 포화 배웠잖아요. 이슬점. 수증기에 포화수증기. 잘 이해했으면서 그런다 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만 막 많이 공급을 해. 다른 건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가다가 한계에 부딪히겠죠. 왜? 이산화탄소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과 빛의 양도, 빛의 세기도 따라줘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만 공급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기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 같은 이유예요. 얘는 좀 달라. 세 번째. 적당한 온도여야지만 광합성이 잘 일어나. 식물도 우리랑 비슷하게 한 30도에서 40도 정도? 이 정도 사이에서 가장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40도가 넘어가. 우리도 40도가 넘어가면 위험하죠. 똑같아. 식물도 40도가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광합성이 일어나게 하는데 효소라고 하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40도가 넘어가면 단백질, 효소가 죽어버려. 우리도 40도 넘어가면 응급실 가고 막 그런 이유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도 효소거든요. 걔가 40도가 넘어가면 다 죽어버려. 몸속에서도요? 그래서 그 효소들이 죽으면 에너지를 못 만들어. 그 햇빛이 몸속으로 통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열나잖아.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열나는 거 같아. 우리는 광합성을 못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돼. 네. 식물도 살아가려면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효소가 40도가 넘어가고 50도 막 되면은 죽어버린다. 효소가. 그러니까 광합성도 마찬가지로 그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나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효소가 죽어버리니까 광합성 자체를 아예 못하는 거야. 다른 거 다 일정해지잖아. 아무리 많아도. 근데 온도는 달라.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온도가 일단 적당하게 올라가면, 여기가 36도쯤 돼요. 이 정도가 딱 가장 많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온도인데, 그 온도를 넘어가 버리면, 광합성 양이 뚝 떨어져 버리죠. 그 이유가 효소가 죽어버리니까 광합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프를 딱 준 다음에, X축에 누가 온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세 번째, 이 그래프를 찾아줘야겠죠? 온도 그래프는 이 녀석입니다. 라고 찾아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광합성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온도가 너무 많으면 일정해지는 거 아니고, 일정해지지 않아. 오히려 떨어지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것들, 효소의 개념을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잘했네요.